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오늘 시간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마술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이 그 리커전의 개념인데요. 리커전 또는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이 자기 자신을 콜하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면은 굉장히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그 펑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나 그 펑션이 다른 펑션을 부르는 거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치 다른 펑션을 부르는 것 같이 처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펑션을 콜할 때 그 펑션을 콜하는 그 콜에 대해서 필요한 메모리 영역은 스택에 다이나믹하게 얼로케이트가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펑션을 콜을 했는데 그러면 그 펑션의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스택에 그 푸시가 될 거고요. 그 펑션이 또 자기 자신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펑션 콜을 자기 자신을 부르는 펑션 콜이 필요로 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또 새롭게 스택에 푸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펑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펑션을 부르는 거나 똑같이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능성은 매번 콜이 될 때마다 그 콜을 위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스택에 새로 푸시가 된다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펑션을 위한 메모리 영역을 그렇게 스택에 다이나믹하게 그 얼로케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역으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리커시브 콜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은 여러분들이 좀 그 마술 매직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냥 스택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갖고서 일반 콜을 하는 것과 똑같이 구현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펑션이 콜됐는데 그 펑션이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내가 받은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 크기로 부르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펑션 콜만을 하다가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커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학에서 배웠던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떤 그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보면은 2일까지의 합은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1이 되겠죠. 그런데 1서부터 n까지의 합은 n 더하기 1부터 n-1까지의 합이라는 이런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그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C 펑션으로 구현하면 리커시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을 그 정의를 하는데 러닝 썸이라고 하고 이거의 아규먼트는 1서부터 이 n까지 더하는데 n의 값이 얼마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베이스 케이스 만약에 n이 1이라고 하면은 그냥 1을 리턴하면 되겠죠. 여기처럼. 그런데 만약에 1이 아니고 더 큰 수라 그러면은 뭘 리턴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주어진 대로 n 플러스 자기 자신의 펑션 그 러닝 썸의 아규먼트를 n-1로 불러가지고 그 리턴한 값을 여기에 더해갖고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생각하실 때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이 머신 코드로 바꾸실 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바꾸시고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또 다른 펑션 f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코드를 만드시면은 단지 이제 점프 서브루틴 할 때 그게 f가 아니고 이 자기 자신 러닝 썸으로만 뭐 바꿔주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잘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커전을 사용을 하는 경우 개념적으로는 훨씬 더 수학적인 파운데이션에 기초하기 때문에 더 개념적으로 그 간단한 솔루션을 이 문제를 for를 써서 푸는 것보다 더 개념적으로 간단한 해결책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간단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비효율적인가는 우리 가면서 진행할 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최소한 개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훨씬 간단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죠. 맨 처음 어떤 펑션에선가 이렇게 불렀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불러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불러져서 이 펑션이 마지막 수행을 할 때 4 플러스 이게 나오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하려면은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하고 해야 되고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러닝썸을 또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턴 되기 전에 또 러닝썸이 아규먼트가 3이 돼서 불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러지면 또 실행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3이 되겠죠. n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3이니까 더하기 이렇게 돼서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러닝썸을 또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번은 액추얼 아규먼트의 값이 2가 되고요. 또 이걸 부르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콜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리턴 1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액추얼 아규먼트의 값이 1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앞 슬라이드를 보죠. 그러면은 그냥 리턴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턴이 되고 이게 리턴이 되면은 리턴된 값으로 요 익스프레션이 바뀌니까 대체가 되니까 이게 1, 2 더하기 1이 돼서 이것도 리턴이 되게 되겠죠. 이제 이게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과가 3으로 돼서 리턴이 되는데 요 리턴되는 값은 결국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 더하기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6이 리턴이 되고 또 요 리턴되는 값이 요 익스프레션에 해당이 되니까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6이 되니까 4 더하기 6 해서 10이 리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 해당되는 코드를 컴파일 할 때는 이게 꼭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펑션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 리턴 값이 돌아오면은 그냥 더해 가지고서 리턴을 하면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택에 매번 콜이 될 때마다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다이나믹하게 푸시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내부적인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수업 마지막이 돼서도 진가민가 하실 텐데 그래도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머신 코드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드시지만
반박하시지는 못하고 실제로 제대로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리커시브한 아이디어를 사용한 그런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바이너리 서치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답안지가 있는데 답안지가 가나다 순으로 이제 소팅이 돼 갖고서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 답안지 중에 어떤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찾고 싶은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답안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답안지의 이름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 가운데 있는 답안지의 이름이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하고 같으면은 문제가 다 끝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같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지금 가운데 있는 답안지에 있는 이름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답안지를 기준으로 더 이름이 큰 쪽에 있는 나머지 반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답안지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거보다 더 이름이 그 큰 사람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큰 그런 답안지들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그 가운데 있는 이름보다 작으면 반대로 가운데 있는 이름이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보다 크다 그러면은 아래쪽 반을 뒤져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면은 내가 답안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를 봐서 이쪽 반이나 이쪽 반으로 가고요. 다시 반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반을 보고 이쪽 반이나 이쪽 반으로 가고 그 중에 어느 한 놈이 결정이 됐다 그럼 그걸 다시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하면은 결국 매번 이렇게 리커시브 콜이 될 때마다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으로 계속 줄다가 결국은 한 장의 답안지로 귀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 이제 이 C와 거의 유사한 그런 코드로 그런 것을 슈도 코드라고 합니다. 슈도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데 내가 그 찾고자 하는 학생 이름이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맨 처음에 초기 값은 이 전체의 처음과 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건 잠깐 건너뛰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그 답안지의 이름이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하고 같다 그러면은 자 이제 다 끝이 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중간의 이름보다 이제 작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래쪽 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은 똑같고 이 스타트서부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 halfway 포인트니까 그놈보다 한 값이 작은 halfway 포인트 마이너스의 그 영역을 찾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큰 쪽을 찾아야 되는데 큰 쪽은 어떻게 돼요? 이름 찾고자 하는 이름은 같고 그리고 halfway 포인트에 더하기 1을 한 데서부터 끝까지를 가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중간에 가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서 끝이 나면 되고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까지 가는가 하면은 스타트하고 엔드가 같아지는 시점 어떤 한 답안지로 가게 되겠죠. 문제의 크기가 계속 반씩 줄어드니까요. 뭐 8장이면은 다음에 봐야 될 건 뭐 4장, 2장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둘이 같다 그러면 나누기 1에도 그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운 좋게 그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이름이라 그러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아래쪽으로 갈 텐데 스타트하고 엔드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have 포인트도 스타트랑 같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스타트 엔드가 같다 그러면 그거 마이너스 1이 돼 갖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엔드 포인트가 스타트 포인트보다 작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 이 엔드 포인트가 있고 이것도 결국 엔드 포인트가 같으니까 엔드 포인트 플러스 1이 되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가 스타트 포인트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되죠. 내가 마지막 하나까지 갔는데 그게 틀리다 그러면은 다음의 조건은 여기에 걸리게 돼서 결국 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그 경우로 터미네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계속 있을 만한 곳에 반에 해당하는 곳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 소팅이 돼 있으니까 이 갈라진 반 중에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아래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알고 다시 거기로 가서 중간에 보면은 그게 매치가 되면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양쪽 중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결정이 되고 그 과정 그 반씩 나눠지는 과정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스타트와 엔드가 같아져서 한 포인트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매치가 되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그 이 조건이 만족이 되나 저 조건이 만족이 되나 결국 요 엔드 포인트가 스타트 포인트보다 작게 돼 갖고서 결국은 그 안에는 원하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 돼서 여기서 터미네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예가 이 타워스 오브 하노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뭐 몇 개의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팩에 이렇게 끼워져서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한 포스트에 있는 디스크를 어떤 다른 포스트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룰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디스크만 옮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게 더 큰 디스크가 작은 디스크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데 나머지 하나의 포스트는 우리 그 임시 포스트로 언제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n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은 굉장히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저도 정확한 것은 잊어버렸는데요. 이게 한저 뭐 넉넉 잡아서 한뭐 500쯤 된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 푸는데 아마 그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누가 그 분석을 한 결과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 어떻게 푸나 한번 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가 하면은 일단 n-1개의 디스크를 1서부터 이제 궁극적으로 n개의 디스크를 3번 디스크로 옮기는 건데 그 중간 단계로 n-1개의 디스크를 3번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2번 디스크에 옮깁니다. n-1개를 어떻게 옮기는가는 뭐 일단 차지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큰 디스크를 1에서 3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n-1개의 디스크를 1번 디스크를 템포러리로 이용을 해서 3번 디스크로 옮기면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그
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의 원래 문제는 n개의 디스크를 옮기는 문제인데 그걸 n-1개의 디스크를 옮기는 2개의 문제로 푸는 것이 결국 여기서 나온 그 리커시브한 솔루션의 해법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태스크 1은 결국 우리가 원래 풀고자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크기가 1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포스트만 상대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태스크 3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크기가 작아지고 실제 포스트의 번호만 바뀌었지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알고리즘도 핵심에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터미널 케이스는 하나의 디스크를 옮기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의 디스크를 옮길 때는 어떤 뭐 인터미디어트한 작업 필요 없이 직접 옮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몇 개의 디스크를 옮기는데 요 포스트에서 시작해서 요 포스트를 옮기는데 중간에 내가 템포러리로 요 포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콜이 될 때는 이건 n이 될 거고 이건 1이 될 거고 1에서 3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2번 포스트를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의 개수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문제를 풀고 1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직접 여기서 스타트 포스트에서 엔드 포스트로 그냥 옮겨버리면 되겠죠. 근데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n-1개의 디스크를 일단 미드 포스트로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콜이고 여기서 빼기 2를 해주고 스타트 포인트는 같고 이제 엔드 포인트가 미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를 미드 포인트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제일 큰 디스크를 하나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스타트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이제 디스크 하나를 이제 옮기는 작업이 되고 그게 결국 앞에 슬라이드에서 요 디스크를 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작업은 여기 있는 n-1 디스크를 여기로 옮기는 작업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n-1개의 미드 포스트에 있는 n-1개의 디스크를 어디로 옮겨요? 엔드 포스트로 옮기는데 이제 스타트 포스트를 내가 인터미디어트 중간 단계의 포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스타트 포스트는 디스크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 좀 이 마술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문제가 당연히 풀려야 되는 것이 매번 콜이 될 때마다 n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그리고 이 터미네이팅하는 컨디션이 항상 존재하죠. 계속 줄다 보면은 n이 1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우리 쉬운 예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동작하는 것을 그 머신 코드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조금 간단한 예를 보죠. 우리 피보나치 그 넘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베이스 케이스가 뭐 F0은 1이고 F1은 1이고 Fn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n번째 피보나치 넘버는 그 n-1번째, n-2번째 피보나치 넘버의 합이 되는 그렇게 되겠죠. 정의가. 그러면은 우리 그걸 C 코드로 쓰면은
이건 뭐 슈도 코드도 아니고 이제 컴플리트한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내가 인풋으로 받는 것은 계산해야 될 이 n이고 리턴하는 것은 그거에 대응되는 피보나치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로컬 변수 하나 정의해주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0이거나 1이면은 1을 리턴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피보나치 n-1, 피보나치 n-2의 합을 계산을 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머신 코드를 볼 텐데 우리가 머신 코드를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 펑션 A라고 생각하고 이걸 펑션 B라고 생각하셔갖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점프 서브루틴 A, 점프 서브루틴 B를 점프 서브루틴 피보나치, 점프 서브루틴 피보나치로 요 아규먼트의 값만 제대로 세팅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진짜 그 마술처럼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이제 조금씩 더 내려가 보죠. 그래서 실제 액티베이션 레코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콜이 어떤 콜을 유발시키고 어떤 리커시브 콜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어떤 것들이 이제 푸시되고 팝되는가를 보죠. 이제 메인에서 이제 이 피보나치 3을 불렀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피보나치 3을 부르면은 그걸 풀기 위해서 피보나치 2하고 1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3이 불러진 다음에 이게 피보나치 2를 부르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또 스택에 가서 스택에 푸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피보나치 2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피보나치 1하고 피보나치 제로를 부르는데 피보나치 1을 부르죠. 먼저. 그럼 이게 리턴을 하고 나면은 다시 피보나치 제로를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피보나치 제로까지 리턴이 되고 나면은 피보나치 2는 피보나치 1 더하기 피보나치 제로니까 두 값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 피보나치 2가 리턴이 되겠죠. 그럼 피보나치 2는 왜 불러졌는가 하면 피보나치 3를 계산하기 위해서 불러졌는데 2가 리턴을 했으니까 이게 다시 피보나치 1을 불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피보나치 2 더하기 피보나치 1이 되니까 피보나치 1을 부르고 이게 리턴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계산하기 위한 피보나치 2, 피보나치 1이 다 값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리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좀 그림에서 중간중간 단계는 빠져 있지만 항상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더라도 콜이 될 때의 액추얼 아규먼트는 틀리지만 그 틀린 액추얼 아규먼트의 값으로 콜이 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항상 새로 그 스택에 푸시가 된다는 이걸 여러분들 꼭 그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제 콜이 되는 과정을 보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피보나치 3가 불러졌을 때 피보나치 2가 먼저 불리죠. 그래서 이게 불려지면은 피보나치 1이 불러지고 이건 베이스 케이스가 리턴이 되고 리턴이 된 다음에 다시 피보나치 제로가 불러지겠죠. 피보나치 제로가 리턴이 되면은 자기를 계산하기 위한 두 개가 다 값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리턴이 되고 이게 리턴이 되면은 피보나치 3는 피보나치 2 플러스 피보나치 1이 되니까 이제 피보나치 1이 불러지겠죠. 이건 이제 리턴을 했으니까 1이 불러지고 이건 베이스 케이스니까 그냥 리턴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 가지고 피보나치 3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조금 간단하지만 피보나치 4나 5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모양이 복잡해질 텐데요. 그래서 아까 리커시브 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 경우 보면은 피보나치 1이 두 번씩이나 불려졌죠. 내가 똑같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펑션 콜을 하는데 이게 피보나치 3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피보나치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정확히 계산은 못하겠지만 아마 피보나치 이 1은 또는 피보나치 제로는 수백 번 불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그 어떤 펑션의 값을 아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념적으로는 사실 코드를 이렇게 쓰면 깔끔하죠. 그렇지만 실제 실행될 때는 비효율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으로 가보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내가 아규먼트를 받고 피보나치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 북키핑을 위한 리턴 밸류를 담는 부분, 리턴 어드레스를 담는 부분, 다이내믹 링크를 담는 부분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 로컬 변수가 있는데 여기 sum은 원래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로컬 변수고 여기 템프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콜이 돼서 리턴이 되고 나면은 그 리턴된 값을 임시로 담아둘 영역이 필요한데 그 목적으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뭐 컴파일러가 이름은 뭐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영역을 하나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게 컴파일이 되면 이게 꼭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펑션 A나 B를 부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A나 B를 부른 경우도 요 A를 불러서 리턴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템포러리한 그런 그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커시브 콜이 일반적인 다른 콜하고 차이점은 하나도 없다는 그건 뭐 꼭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피보나치로 오면은 이제 북키핑을 하는 그런 얼로케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리턴 밸류를 담을 곳을 이제 그 슬롯을 건너뛰고 마이너스 2를 해갖고서 이제 그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세이브를 하는가 하면 뭘 푸시를 하는가 하면 다이나믹 링크를 푸시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R6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을 텐데 이거 스킵한 다음에 R7 리턴 어드레스 푸시하고 이제 다이나믹 링크를 이렇게 해서 R5의 값을 이제 제대로 푸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R5를 스택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셋업을 해주죠. 그리고 R6도 이제 로컬 변수 sum하고 이 temporary에 해당하는 temp에 대응돼서 그 두 개의 워드를 allocation 해줘갖고 R6를 제대로 셋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R5도 제대로 세팅이 되고 R6도 여기를 가리키면서 제대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작업이 n이 0 또는 1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n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n이 어디 있어요? R5를 기준으로 0, 1, 2, 3, 4 위치에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을 R0로 가져오죠. 그럼 이게 0인가를 확인해 보려면은 이 로드 인스트럭션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컨디션 코드가 세팅 이 0C라고 하는 컨디션 코드 그러니까 R0의 값이 이 저장된 값이 0인가를 확인해 봐서 0이면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1인 경우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R0에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이
이때 R0에 그 저장되는 값이 0이 돼서 그 G 플래그가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베이스 케이스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0이나 1이면은 피브 베이스 케이스로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 계속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피보나치 n-1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다른 펑션 a에다가 아규먼트를 n-1 주는 거랑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죠. 일단 n-1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n의 값이 이제 빼지고 해서 이제 망가졌으니까 다시 참신하게 n의 값을 로드에서 R0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펑션 콜을 했을 때 넘겨줘야 되는 값이 n-1이니까 거기서 2를 빼주고, 그리고 그 빼준 값을 이제 스택에 푸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1만큼 빼주고,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푸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n 값을 거기다가 저장해서, 이게 결국 n-1을 이제 피보나치 n-1에서 그 액츄얼 아규먼트 n-1을 스택에 푸시를 하고, 이제 아규먼트를 푸시했으니까 콜하는 것만 남았죠. 점프 서브 루틴에서 이게 그냥 A라고 생각하셔도 똑같고, 이 리커시브 콜이니까 이제 피보나치가 되겠죠. 그럼 난 잘 모르지만 이게 리턴 했을 때에는 내가 뭘 가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R6가 가르치는 곳에 피보나치 n-1이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R6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 피보나치 n-1을 챙기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그걸 팝시켜야 되는 거죠. 리턴 밸류를. 그래서 R6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피보나치 n-2를 부를 때 나중에 그게 리턴이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보나치 1하고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 1의 값을 담고 있는 그것을 이제 템프에다가 저장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R0에 있는 피보나치 n-1의 값을 이제 이제 R5는 제대로 리스토어가 됐겠죠. 왜냐하면 내가 콜을 하고 리턴이 될 때는 R5의 값은 콜리에 의해서, 콜리는 또 자기 자신이 되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원래대로 셋업이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템프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R5-1이죠. 거기에 갖다가 저장을 하죠. 그럼 이제 피보나치 그 n-1의 값은 이제 템프에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n-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참신하게 n 값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2니까 n-2를 계산해서 R0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스택에 이제 피보나치 n-2를 불러야 되니까 n-2 값을 푸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점프 서브 루틴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나 또 다른 펑션 b의 액츄얼 아규먼트 n-2를 주는 거나 똑같죠. 하나에도 차이가 있으면은 뭐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불러지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리턴이 됐을 때는 R6가 가르치는 곳에 피보나치 n-2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이제 챙겨오죠. 그리고 리턴 밸류를 팝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n-2 값도 템프에 저장이 되어 있고, 피보나치 n-1의 값도 템프에 저장이 되어 있고, 피보나치 n-2는 지금 여기 R0에 있죠. 그래서 이제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피보나치 n-1의 값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걸
피보나치 n-2의 값을 가지고 있는 R0와 더해서 이제 피보나치 n-1 더하기 피보나치 n-2의 값이 이제 R0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리턴되는 값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하면은 베이스 케이스에서도 리턴되는 값이 R0에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경우에서도 R0에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베이스 케이스의 경우 여기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R0의 값을 1로 세팅시켜 줍니다. 베이스의 경우는 F0나 피보나치 제로나 피보나치 1이나 1이 되기 때문에 그 1에 대응되는 값을 R0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이 1이나 0일 때는 여기로 내려가게 되겠고 2나 그 이상인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언컨디셔널하게 1로 오게 되지만 다 결국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로 왔을 때의 가정은 R0가 내가 리턴해야 되는 값을 담고 있다는 것이 가정이 되겠죠. 베이스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든지 R0가 이제 요 시점에 와서는 리턴돼야 될 값을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R0의 값을 이제 내가 리턴 값을 적어야 하는 곳에다가 적게 되겠죠. 그게 R5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R5를 기준으로 해서 0, 1, 2, 3이 되겠죠. 그 위치에 갖다 적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깨끗이 이제 콜리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그래서 일단 R6의 값을 이렇게 해서 로컬 변수 두 개를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믹 링크의 값을 스택에 있는 다이나믹 링크의 값을 R5에다 옮겨주고 그걸 이제 팝시켜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리턴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를 R7에 챙기고 이 팝을 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리턴이 되는 시점에서 R6는 누굴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저장한 리턴 밸류를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5번 정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코드를 그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는 이게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원 펑션 A, B를 그 부르는 것과 똑같이 처리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코드가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코드는 한번 몇 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쫓아가셔서 실제 논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매직이라고 하는 건 없고 다 제대로 이 수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의 예를 들면은요. 어떤 인티저가 들어오면은 그걸 캐릭터 스트링으로 프린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값이 1, 2, 3, 4, 5가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캐릭터 스트링 첫 번째 캐릭터에는 그 캐릭터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캐릭터에는 캐릭터 2, 세 번째 캐릭터는 캐릭터 3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내가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으면은 내가 이걸 5, 4, 3, 2, 1로 찍으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어려운 점이 없겠죠. 근데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요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요걸 찍고 요걸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푸는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내가 일단 10을 나눠줍니다. 내가 받은 숫자에. 그러면 내 앞부분, 앞에 나오는 디지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로 또 리커시브하게 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자리씩 딸러 가다 보면은 언젠가 제일 끝자리 수가 돼서 이 숫자가 10 이하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라는 걸 아니까 해당되는 그 캐릭터를 찍습니다. 해당되는 캐릭터는 뭔가 하면은 이 자기가 10보다 0, 1, 2, 3, 4, 5, 6, 7, 8, 9일 테니까 캐릭터 0에서 그 숫자를 더해주면 자기 자신의 캐릭터가 되겠죠. 그 캐릭터를 찍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부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부르게 되고 10을 나눠주니까 그 다음은 이걸 부르게 되고 이걸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부르는 시점에 10보다 작아지니까 이게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턴이 되면은 이게 리턴이 돼 갖고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프린트가 되고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리턴을 하게 되고 이거 리턴을 한 다음에는 다시 자기를 10으로 나눈 거에 이 나머지 3이 프린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리턴을 하면은 이제 이게 끝이 나서 이 다음에 이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4가 프린트가 되고 이게 리턴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걸 1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 이게 프린트가 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겠죠. 계속 이제 앞자리로 10씩 나누면서 콜이 되다가 결국 어디에 가서 떨어져요? 그 콜이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터미네이트가 돼서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리턴이 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이제 리턴이 될 텐데 그러면은 자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찍어주고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스케이딩이 돼 갖고서 이 제대로 지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게 불려지면은 그 다음에 이게 불려지고 이게 불려지고 이게 불려지고 이게 불려질 때 터미널 컨디션이 돼서 일이 찍히게 되고 그럼 이게 리턴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게 연이어서 실행이 되면서 이걸 1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가 프린트가 되고 이게 리턴이 되면은 이제 이게 리줌이 되면서 그거에 그 숫자에 10을 나눈 그 나머지가 프린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이제 캐릭터로 1, 2, 3, 4, 5가 프린트 되게 되겠죠. 그래서 푸차라고 하는 건 이게 라이브러리인데 하나의 캐릭터를 이제 아웃풋 시키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IO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커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푸는 방법이 자기보다 문제 크기가 작은 문제들을 푼 것들의 조합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왜 리커시브 그 알고리즘 또는 리커시브 펑션이 가능한가 하면은 C에서 최소한 실제 매번 콜이 될 때마다 새롭게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스택에 푸시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피보나치 n이 불러지면은 그게 다시 피보나치 n-1, n-2를 부를 때 새롭게 그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푸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다른 펑션이라는 생각 없이 그대로 처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알고리즘은
개념적으로 간단하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피보나치의 경우 피보나치 100 정도를 부르면은 피보나치 1이나 0는 수백 번 불러진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리커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리커시브 알고리즘뿐만이 아니고 우리 벌써 이 컨트롤 스트럭처에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요 세 개의 컨트롤 스트럭처인데 이걸 리커시브하게 계속 적용을 해서 임의의 복잡한 그 알고리즘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이게 어떤 프로세싱의 측면이라 그러면은 데이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어레이는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를 그룹핑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챕터에 가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끼리 그룹핑을 시킬 수 있는 스트럭처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두 개의 개념을 마찬가지로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면은 임의의 복잡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전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주 참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접하시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그 리커시브 펑션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실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그 자세한 내용까지 꼭 확인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조금 그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고생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